한국 방위산업계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K-3 전차에 장착될 차세대 에너지 무기, 즉 레일건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연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 타격에 성공하고 전차 플랫폼과의 통합 테스트도 일정 부분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형 레일건은 초당 2.5km에 달하는 포탄 속도와 함께 철갑탄을 이용한 목표물 관통 시험에서도 기존의 화약식 주포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개발을 주도한 방산업체는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 ADD로 이들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전략 무기 국책과제 하에 전자기 추진체계, 초고속 발사레일, 충격 흡수 재질 개발 등의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한국형 레일건은 미국이 10년 넘게 개발하다가 2021년 개발 중단을 선언한 레일건 기술을 단기간에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32MJ급 레일건을 군함 탑재용으로 개발했으나 실제 실전 배치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예산 문제로 포기한 반면 한국은 18MJ급 전차용 레일건을 먼저 실전화하면서 작지만 정밀한 한국형 무기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미국의 레일건은 기술의 한계가 아닌 분용 효율성에서 좌절됐다. 발사 충격에 의한 레일 손상, 발열 문제, 전력 공급 문제, 플랫폼과의 통합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커패시터 기반의 고속방전 기술을 채택하고 냉각 효율이 뛰어난 복합탄소 소재로 레일 표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또한 기존 K-3 전차가 전기구동 시스템을 병렬 장착한 차세대 전차라는 점에서 전력 공급 문제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 놀라운 점은 관통력과 정확성이다. 실제 시험에서 한국형 레일건은 10km 밖 철판 목표물에 대해 중심을 이해 연속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발사체 속도는 마하 7에 달했고 실시간 궤적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바람, 습도, 회전 등 외부 변수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까지 탑재됐다. 이는 단순히 레일건 기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센서, 제어, 재료공학, 전자전 시스템 기술이 집약된 결과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단지 K-3 전차에만 머물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해당 레일건 기술을 해군 함정, 공중 플랫폼, 요격 무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동해와 남해에 배치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한국형 레일건을 탑재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함정용 레일건 시험체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후문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레일건을 함정에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에서 중국 해군의 07이 삼형 강습함에 레일건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중국 레일건 세계 최초 실전 배치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시스템이 실제 레일건이 아닌 유사전자포, 즉 레일건 외형만을 흉내낸 시험 장비라는 분석이 다수 제기됐다. 2021년 이후 중국은 해당 함정에서 레일건을 철거했고 그 이후 관련 정보는 완전히 사라졌다. 결정적으로 중국 레일건 기술은 발사 횟수 문제, 냉각 기술 미흡, 에너지 효율 문제로 실질적인 무기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 발을 발사하면 레일이 변형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수준이었다. 미국조차 포기한 기술을 기술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중국이 선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내일건 무기를 실질적 무기체계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운용을 포기했고, 중국은 외형만 있었을 뿐 내부 기술력은 따라오지 못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국방비와 기술 분산 문제로 통합된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내일건 개발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고에너지 무기, 전기식 발사체계, 미래형 무인 전투체계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독립과 통합 운용을 동시에 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K-3 내일건 프로젝트는 전체 무기체계 중 89% 이상이 국산화되었고, 이는 수출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동, 동남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K-3 전차와 내일건 통합 패키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구체적 구매 조건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형 내일건이 단순히 하나의 무기라기보다는 기술 생태계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기술은 극한 환경 제어, 고속 신호 처리, 에너지 변환, 센서 통합, 인공지능 기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 4차 산업 기반 경쟁력을 군사 분야에서 먼저 증명해낸 셈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네토 및 미국과의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해군 연구소와 공동 실험체계 운영에 대한 MOU가 검토 중이며, 유럽 주요 방산 업체와의 기술 공유 및 공동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내일건이라는 초고난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업계는 세계 무기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과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이며, 향후 청년 일자리, 첨단 산업 활성화, 연구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 결국 K-3 전차와 내일건이 만들어낸 파급력은 단순히 포탄 한 발의 위력을 넘어서 대한민국 기술력의 정점에 위치하는 상징이 되었다. 더욱이 K-3 전차에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형 내일건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는다. 전장 환경에서의 실용성, 신속한 대응 능력, 그리고 낮은 유지비용까지 고려한 통합 무기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포탄 대비 파괴력은 2배 이상 강력하면서도 폭약이 필요 없는 전자기 발사 시스템 덕분에 후방의 탄약 저장 및 수송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든다. 점에서 미군조차도 한국의 내일건은 방어와 공격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K-3 전차와 한국형 내일건이 결합은 단순한 전차의 진화가 아니라 지상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중국, 미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이 기술의 최종 양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